안녕하세요. 푸른 생각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 대가들이 말하듯이 시장의 타이밍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좋은 주식을 고르는 건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산 배분은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최적의 투자 전략이자 2023년 10월인 현재 상황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만연할 때의 최고의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번스타인은 자금관리회사의 공동대표이자 금융이론가, 경제사학자, 다수 투자고전의 저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1926년에서부터 1998년까지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자산 배분 전략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과 표준 편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개별 자산군의 위험과 수익,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최적의 자산 배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6장에서는 시장 효율성, 7장에서는 다양한 투자 이야기, 8장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 실천하기, 9장에서는 투자에 도움되는 책과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록에서는 포트폴리오 분석법과 자산군 간의 상관계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판매되고 있으며 종이책과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 원칙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에 대한 기본으로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과 표준 편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이 책의 저자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의 성과와 위험도를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는 8년 동안 매해 거뒀던 투자 수익률이 백분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년간의 총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총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수익률을 모두 백분율이 아니라 비율값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분율로 나타내어 있는 값에 나누기 100을 해주면 비율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1년차 20%의 수익률은 비율로 나타내자면 0.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5년차의 30%의 수익률은 비율로 나타내면 0.3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자신의 원금의 값 1에 더하기 매해 거뒀던 투자 수익의 비율을 더해주고 이 값들을 매해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산은 1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가 1년 동안 0.2가 더 불어나서 총 자산의 가치는 1.2가 되었습니다. 4년 차에는 원래 자산의 가치 1이 마이너스 0.1의 손실이 나서 0.9의 자산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값들을 모두 곱해주면 2.051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의 원금값을 빼서 다시 100을 곱해주면
8년간의 총 수익률, 즉 총 수익의 백분율은 105.1%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자산의 위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자산은 안전하고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산군의 연단위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2에서 3%, 단기 채권은 3에서 5%, 장기 채권은 6에서 8%, 보수적인 미국 주식의 경우 10에서 14%, 해외 주식은 15에서 25%, 신흥국 주식은 25에서 35%입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익률이 15%이고 표준 편차가 35%인 중남미 주식 펀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펀드의 1표준 편차의 기간은 6년, 2표준 편차의 기간은 44년, 3표준 편차의 기간은 740년입니다. 이 주식은 6년마다 기대 수익률인 15%에 표준 편차를 한배한 값을 뺀 마이너스 20%의 손실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44년 만에는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2배 한 것을 뺀 마이너스 55%의 손실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740년마다는 마이너스 90%의 손실 확률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구성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수익률이 높으면서 표준 편차, 즉 위험성이 낮고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자산군으로는 미국의 대형주와 단기 국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다음의 4가지 자산군을 포함하라고 조언합니다. 먼저 미국 대형주, 미국 소형주, 해외 주식, 미국 단기 채권입니다. 여기서 미국 소형주에는 리츠, 즉 부동산 투자 신탁이 포함됩니다. 해외 주식이란 유럽, 호주, 일본과 같은 미국 이외의 선진국의 주식을 말합니다. 윌리엄은 주식을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ETF나 인덱스 펀드 또는 PBR이 낮은 가치주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PBR이란 주가 순자산 비율로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낮은 가치주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PER보다는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이 낮은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저자도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퍼펙트 포트폴리오라는 책에서 여러 대가들이 추천하고 있던 물가 연동 채권을 활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퍼펙트 포트폴리오라는 책과 마찬가지로 이 책의 저자 역시 저비용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투자를 위해서는 운용 및 거래 수수료가 낮은 시장 지수 추종 ETF나 인덱스 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여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데요. 너무 자주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리밸런싱이란 가치가 떨어진 자산군은 매수하고 가치가 높아진 자산군은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책 역시 저비용 투자를 위해 세금을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거나 세금 혜택이 있는 국채나 지방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은 1년의 매매 차익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이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S&P 500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S&P 500과 미국 소형주, 해외 주식을 각각 동일 비중으로 담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S&P 500의 60, 미국 소형주의 20, 해외 주식의 20%를 투자하는 전통 비중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기간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로 가져갈 때는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결국 거의 비슷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가들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강조하는 이유는 S&P 500만으로 투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정 기간의 최악의 수익률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책의 핵심 내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양한 자산군과 포트폴리오들의 1926년부터 1998년까지의 수익률, 표준 편차 등을 표와 그래프 등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용을 보다 깊이 있고 쉽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책 내용 외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책을 직접 읽으시면서 책 속에 담긴 해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제 책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